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견례 첫 만남, 예비 시어머니는 180만 원짜리 식사비를 예비 며느리에게 내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더 심해졌죠. 명절마다 새벽 4시 기상, 제사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망신, 그리고 마침내 제사상 앞에서 소주를 머리에 붓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몰랐어요. 3년 동안 하녀 취급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이 써온 200억이 모두 며느리 돈이었다는 사실을요. 소주를 뒤집어 쓴 순간 강아리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연 시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집안 격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박영란의 첫마디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1인당 30만 원이 넘는 고급 레스토랑. 상견례 자리였죠. 강아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박영란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어요. 할인이 입고 온 옷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 앉은 예비 남편 정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메뉴판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할인입니다. 할인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영란은 고개만 까딱했을 뿐 제대로 된 답례도 없었어요. 대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직장은 어디 다녀요? 저는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우리 우진이는 대기업 다니는데. 박영란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할인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래요. 뭐 그럭저럭이네요. 박영란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질문은 계속 이어졌어요. 집안은 어떤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형제는 있는지,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부모님은 사업을 하신다고, 외동딸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요? 뭐 작은 가게라도 하시나 봐요. 박영란이 단정 지었습니다. 할인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최고급 한우 코스였어요. 박영란은 음식이 나올 때마다 가격을 언급했습니다. 이 소고기 100g에 15만 원이래요. 평소엔 이런 거 잘 못 먹어보죠? 할인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보다 비싼 음식도 많이 먹어봤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우진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가끔 어머니 눈치만 살필 뿐이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박영란이 갑자기 말했어요. 참, 여기 계산은 신부 측에서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견례 비용을 신부 측이 낸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우진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네. 제가 하겠습니다. 할인은 당황한 마음을 감추고 대답했어요. 계산서를 받아보니 180만 원이 넘었습니다. 6명이 먹은 코스 요리와 술값이었죠. 카드를 건네는 할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박영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급 핸드백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갈게요. 젊은 사람들끼리 잘 마무리하고요. 박영란은 예비 사돈들과 함께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남은 건 할인과 우진뿐이었어요. 우진아, 이게 정말 맞는 거야?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이해해줘. 이해?
180만 원을 아무 말도 없이 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돼? 같이 내야지. 목소리를 낮추며. 우리 집안이 좀 전통적이거든. 그냥 한 번만 넘어가자. 하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하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아. 우리 잘해보자. 하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차가운 결심이 숨어 있었어요. 만약 이 결혼이 잘못된다면 그때는 모든 것을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지나갔어요. 저 불빛들 중 상당수가 아버지 회사 건물이라는 사실을 우진은 모릅니다. 박영란은 더더욱 모르겠죠. 180만 원. 할인에게는 점심값 정도였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사랑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를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나니 우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미안했어. 다음엔 내가 잘 말할게. 괜찮아. 어머님이 긴장하셔서 그랬겠지. 하리는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첫 만남에서 이 정도라면 결혼 후에는 어떻게 될까? 불안한 예감이 스쳤지만 떨쳐냈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사랑하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하리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영란의 차가운 시선과 우진의 무기력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하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상견례 잘 다녀왔어. 그래, 우리 딸. 어떻더냐? 잠시 망설이다 하린이 말했습니다. 괜찮았어. 좋은 분들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신분을 숨기고 결혼하겠다는 딸의 고집을 꺾지 못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 두라고 당부했었습니다. 하리나,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말해라. 알아, 아빠.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펜트하우스였어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사랑을 선택한 자신이 현명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어요.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최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죠. 모든 재산을 신탁 형태로 전환해 주세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최 비서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법무팀이 완벽한 서류를 준비했어요. 겉으로는 시댁 명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할인이 언제든 되찾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인아, 우리 어머니가 너 만나고 싶대. 할인은 긴장했습니다. 또 무슨 일일까 걱정되었어요. 알았어. 언제 어디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올래? 가족끼리 편하게. 할인은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편할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할인은 우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박영란이 나왔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요. 표면적으로는 반갑게 맞이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할인은 준비해간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작은 선물이에요. 박영란은 선물을 받아들고 슬쩍 확인했습니다. 백화점 포장이었지만 브랜드를 확인하더니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이쪽으로 앉아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우진은 방에 있다며 박영란과 단둘이 마주 앉게 되었어요. 할인 씨,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어머님. 우리 집안은 전통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도 전통 방식으로 하려고 해요.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이야기였어요. 웨딩드레스 말이에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복으로 하는 게 어때요? 할인은 살짝 당황했습니다. 이미 웨딩드레스를 예약해둔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웨딩드레스도 입고 싶은데요. 두 개 다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한복 하나로 하는 게 경제적이죠. 박영란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할인은 우진을 불러달라고 하려다 참았어요. 이런 일로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박영란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단이랑 예물도 우리 집에서 준비할게요. 신부 측은 그냥 받기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대신 신부 측에서 준비할 게 있어요. 박영란이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혼수 목록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준비해와야 시집 생활이 편할 거예요. 할인은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가전제품부터 가구, 침구까지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대략 계산해도 3천만 원은 넘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게 전부 필요한 건가요? 당연하죠. 요즘 시대에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할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기본이라는 말이 당연하다는 듯 나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우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할인이 왔어요? 응, 와 있어. 잘 이야기했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우진은 할인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인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박영란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하면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죠. 요즘은 맞벌이도 하지만 우리 우진이가 벌어오는 돈으로 충분하니까. 저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은데요. 직장? 나중에 아기 낳으면 어차피 그만둬야 하는데 뭐하러 다녀요? 할인은 입맛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진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식사 후 박영란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아, 그리고 결혼 자금 있죠? 신부 측에서 준비하는. 네, 친정에서 준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거 우리한테 맡겨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투자도 하고 불려줄 수 있거든요.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부모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꼭 맡겨주세요. 우리를 믿어도 돼요. 집안끼리 신뢰가 중요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인은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어머님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 엄마가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이해해줘. 하지만, 할인아, 우리 결혼하려면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 해. 그래야 편하게 살 수 있어. 할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어요. 그날 밤 할인은 최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결혼 자금 3억, 신탁 형태로 설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쪽에서는 일반 계좌 이체로만 보일 겁니다. 할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적어도 돈만큼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 약혼식이 있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모인 자리였어요. 박영란은 친척들에게 할인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착하고 순해요. 말 잘 들어요. 순하다는 말에 할인은 미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순한 게 칭찬인가 싶었거든요. 약혼식 후 박영란이 할인을 따로 불렀어요. 할인 씨,
이제 결혼하면 가족이잖아요. 네, 어머님.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리는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되었거든요. 결혼하면 월급 통장 관리는 시댁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자가 돈 관리하면 쓸데없는 데 쓰잖아요. 우리가 해주는 게 나아요. 하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런 요구를 하다니. 어머님,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린 씨,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죠. 박영란의 목소리에는 압박이 실려 있었습니다. 하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린 씨 위해서 잘 관리해 줄게요. 하리는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결혼인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약혼까지 한 상태였어요.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왔습니다. 최 비서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제 월급 계좌도 신탁으로 설정해 주세요. 부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냥 만약을 대비하는 거예요. 하리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하리는 박영란이 준비한 전통 한복을 입었어요. 자신이 꿈꿔온 웨딩드레스는 입지 못했지만 웃으며 식을 치렀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절을 올릴 때였어요. 박영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리를 더 숙이렴. 예의가 없어 보인다. 하리는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아직 몰랐습니다. 신혼여행도 시댁 뜻대로였어요. 하리는 유럽을 가고 싶었지만 박영란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멀고 비싸다. 제주도로 가. 결국 3박 4일 제주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우진은 회사 일로 전화를 계속 받았어요. 신혼여행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댁에 가야 했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 며느리네. 잘 따라주길 바란다. 박영란의 말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직원을 채용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신혼집은 할인명의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친정에서 결혼 선물로 준 곳이었어요. 50억 상당의 아파트였지만 그 사실을 시댁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일주일 후 박영란이 집에 찾아왔어요. 하리나, 통장 줘봐. 정리 좀 해줄게. 어머님,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아니야. 약속했잖아. 우리가 관리하기로. 하리는 마지못해 월급 통장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탁 계좌였어요. 박영란은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결혼 자금 3억도 우리 계좌로 옮겨줘. 네. 투자해서 불려줄게. 그냥 놔두면 이자도 별로 안 붙잖아. 하리는 고민했습니다. 거절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하리는 3억을 시댁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물론 신탁 설정과 함께였어요. 겉으로는 이체되었지만 실제로는 할인이 언제든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인은 직장을 다니며 집안일도 했어요. 퇴근하면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빨래와 청소를 했습니다. 우진은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어요. 그게 네가 하는 역할 아니야? 그가 말했을 때 할인은 실망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3개월 후 박영란이 또 집에 왔습니다. 할인아, 이 아파트 말이야. 네, 어머님. 세금 문제가 복잡하대. 일단 시댁 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는 50억이나 하는 재산이었거든요. 그건 좀, 뭐가 문제야? 어차피 다 가족인데. 나중에 상속도 편하고. 우진도 거들었어요. 할인아, 엄마 말이 맞아. 세금도 절약되고 좋잖아. 할인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조건을 걸었습니다. 신탁 형태로 하면 안 될까요? 명의는 옮기되 제가 관리하는. 그래, 그렇게 해. 어차피 절차만 복잡한 거니까. 박영란은 쉽게 동의했습니다. 신탁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할인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등기 이전 날 할인은 법무사에게 당부했어요. 신탁 설정 확실하게 해주세요. 제가 언제든 회수할 수 있게. 걱정 마십시오.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인의 삶은 점점 피곤해졌어요. 직장일과 집안일을 혼자 다 하니 몸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박영란이 또 찾아왔어요. 할인아, 직장 그만두는 게 어때? 네. 애기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일만 할 거야? 하지만 저는 일하는 게 좋은데요. 좋고 싫고가 어디 있어? 며느리 역할이 우선이지. 할인은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진도 어머니 편이었어요. 할인아,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집에서 편히 쉬면서 건강 챙겨. 결국 할인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몇 년간 쌓아온 경력을 포기해야 했어요. 마지막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박영란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그 돈도 우리한테 줘. 잘 관리해 줄게.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신탁 계좌였으니까요.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할인의 하루는 더 지루해졌습니다. 집안일만 하다 보니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박영란이 막았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밖에 나돌아다니면 안 좋아 보여. 집에 있어. 그렇게 할인은 점점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명절과 제사가 지옥이었어요. 모든 준비를 혼자 해야 했습니다. 첫 추석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0가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시댁 친척 30명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손이 저려올 때까지 요리했지만 박영란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나물은 너무 짜. 저는 다 타고. 할인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야 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직 서툴러서 그래. 박영란의 말에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할인은 몸져 누웠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박영란은 병원에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까짓 감기로 뭐하러 병원 가. 집에서 쉬면 나아. 결국 일주일을 알아 누워야 했습니다. 우진은 일이 바쁘다며 돌보지 않았어요. 할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1년이 지났고 모든 재산이 시댁으로 넘어간 상태였어요.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결혼 2년째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명절과 제사가 반복될 때마다 할인의 삶은 피폐해져 갔어요. 설날이었습니다. 또다시 새벽 4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어요. 떡국, 전, 나물, 갈비찜까지. 손이 부르텄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이 도착했을 때 박영란이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다 준비했어요. 칭찬 좀 해주세요. 겉으로는 자랑하는 것 같았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이게 며느리 역할이야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어요. 식사 중에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할인아, 애기 소식은 아직이니? 할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병원 검사 결과 우진 쪽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란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몸이 안 좋은가 봐요. 병원도 자주 가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히려 병원 가는 것조차 막았었죠. 하리는 입을 다물었어요. 변명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명절 후 우진이 말했어요. 하리나, 엄마가 좀 서운해 하셔. 너가 아기를 안 가지니까. 우진아, 그건 할 말이 있으면 해봐. 나도 알고 싶어. 하리는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았거든요. 시할아버지 제사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리는 더욱 긴장했어요. 제사가 명절보다 더 까다로웠거든요. 제사 준비를 하는데 박영란이 옆에서 간섭했습니다. 과일은 이렇게 놓는 게 아니야. 순서가 있어. 네, 어머님. 저 생선도 방향이 틀렸어. 다시 해. 하리는 말없이 다시 배치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바꾸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처음 게 맞았네. 다시 원래대로. 하리는 속으로 울고 싶었습니다. 일부러 괴롭히는 것 같았거든요. 제사를 지내는 동안 실수가 있었어요. 절을 올릴 때 하린의 자세가 조금 틀렸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박영란이 친척들 앞에서 말했어요. 절도 제대로 못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네. 친척들이 하린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린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친척이 상차림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이거 순서가 틀린 것 같은데? 박영란이 확인하더니 화를 냈습니다. 하린아,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도대체 몇 번째야? 갑자기 박영란이 하린의 뺨을 때렸습니다. 친척들 앞에서요. 하린은 충격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해. 하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다니. 죄송합니다. 하린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참지 않겠어. 결혼 3년째 또다시 제사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친정아버지 제사였어요. 하리는 어느 때처럼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제사상을 차리는데 박영란이 또 간섭했습니다. 이것도 틀렸어. 저것도 틀렸어. 하리는 묵묵히 따랐습니다. 화를 참으며 준비했어요.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 음식을 검토하는 시간이었어요. 박영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려? 하린이 대답하기도 전에 박영란은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린의 머리 위로 소주를 부었어요. 소주가 머리부터 옷까지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친척들은 숨을 죽였어요. 하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한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하린은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소주를 닦아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최 비서님. 네, 부회장님. 지금이에요. 200억 전액 인출하고 시댁명의 계좌 전부 동결하세요.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하리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3년 동안의 굴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상견례 때 무시당하던 날, 웨딩드레스를 포기한 날, 직장을 그만둔 날, 뺨을 맞던 날, 그리고 오늘 소주를 뒤집어 쓴 순간까지. 이제 됐어요. 충분히 참았어요. 하리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박영란과 우진이 이상한 눈빛으로 하린을 봤습니다. 뭐야? 왜 그래? 하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제사를 도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시댁에 큰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리는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우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어제 일은 미안해. 엄마가 좀 화가 나셨나 봐.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건넸어요. 우진이 출근한 후 하리는 샤워를 했습니다. 아직 소주 냄새가 났거든요. 깨끗이 씻어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샤워 후 우진의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보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우진 생일이었습니다. 메시지함을 확인했죠. 윤서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할인이 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언니랑 이혼 언제 하기로 했어? 우리 애기 곧 태어나는데.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애기, 임신? 스크롤을 내렸어요. 더 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진아, 어제 초음파 찍었어. 딸이래. 할인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1년 전부터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우진의 답장도 확인했습니다. 곧 정리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정리. 그게 바로 자신을 의미한다는 걸 할인은 알았습니다. 계속 확인했어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이혼 서류 준비했대. 걱정 마. 재산 분할도 없어. 다 우리 명의니까. 할인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 자기네 명예? 웃긴 말이었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우진의 노트북이었어요. 파일을 뒤지다가 이혼 관련 폴더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각종 서류가 있었습니다. 계좌명의 변경 신청서, 부동산 명의 이전 신청서, 이혼 합의서 초안까지 2개월 전부터 준비한 서류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메모 파일이었습니다. 할인이 재산 전부 우리 명의로 변경 완료. 이혼 후 한 푼도 못 받게 처리. 할인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모든 파일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둬야 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할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였어요.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대한테크그룹 본사가 있는 곳이었어요. 본사 건물 앞에 서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곳이었거든요. 로비로 들어서자 경비가 인사했습니다. 부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원들이 할인을 보고 놀랐어요. 그녀가 결혼 후 회사에 나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과 부회장실이 있는 층이었어요. 최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회의실로 들어가니 법무팀, 회계팀, 조사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그들 앞에 섰어요. 3년 만에 다시 찾은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시댁에서 가져간 재산 목록부터 확인해 주세요. 회계팀장이 보고했습니다. 결혼 자금 3억, 강남 아파트 50억, 생활비 명목월 3천만 원 총 10억, 사업 자금 명목 137억, 총 200억 원입니다.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금액이었습니다. 모두 신탁 설정되어 있죠? 네, 부회장님. 언제든 회수 가능합니다. 좋아요. 오늘자로 전부 동결하고 회수 절차 시작하세요. 법무팀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도 완료되었습니다. 외도, 재산 탈취 음모, 정신적 학대 증거가 충분합니다. 할인은 서류를 넘겨봤어요. 완벽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로 청구할까요? 50억으로 하겠습니다. 외도 상대 윤서, 정우진 회사 동료입니다. 임신 7개월이며 강남 오피스텔에 거주 중입니다. 해당 오피스텔도 정우진이 구매했으며 자금은 부회장님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할인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돈으로 바람피운 거였어요. 명품 선물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3천만 원 상당입니다. 역시 부회장님 돈입니다. 다 회수하세요. 조사팀장이 계속 보고했어요. 시어머니 박영란, 최근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구매 시도, 오늘 오전 카드 거절 예정입니다. 할인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였어요. 지금쯤 박영란은 백화점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그 시각 박영란은 백화점에 있었습니다. 3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고르고 있었어요. 이걸로 주세요. 카드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결제를 시도했어요. 잠시만요. 카드가 승인이 안 되네요. 뭐라고요? 다시 해보세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박영란은 다른 카드를 꺼냈어요. 그것도 거절당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박영란은 서둘러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거든요. 급히 은행으로 향했어요. 계좌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박영란은 창구로 갔습니다. 계좌 조회 좀 해주세요. 직원이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잠시만요. 지점장님 모셔올게요. 지점장이 나왔습니다. 박영란을 VIP실로 안내했어요. 고객님, 계좌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동결? 왜요? 신탁해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소유주의 요청으로요. 실제 소유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점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 계좌들은 모두 신탁 자산입니다. 명의상 고객님이시지만 실제 소유주는 강아린 씨입니다. 박영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3년 동안 관리한 돈인데 관리인 역할을 하신 겁니다. 소유권은 처음부터 강아린 씨에게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고객님. 그렇습니다. 박영란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우진아, 큰일 났어. 계좌가 다 막혔어. 뭐라고요? 할인이가 뭔가 했어. 당장 집으로 와. 우진은 서둘러 회사를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박영란이 온 집안을 뒤지고 있었어요. 통장이 다 어디 갔어? 부동산 서류는? 엄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은행에서 그러는데 우리 돈이 다 할인이 거래. 신탁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진도 자기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동결되어 있었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때 우진은 문득 떠올렸습니다. 어제 할인의 이상한 행동을요. 전화를 걸던 모습, 달라진 눈빛. 할인이가 알았나 봐요. 뭘 알았는데? 우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와의 일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박영란이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서류였어요. 확인하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집도 신탁이야. 할인이 명의로 되어 있어. 우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 동안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잖아. 박영란이 소리쳤습니다. 우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저녁 할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짐도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어요. 박영란이 할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3년 동안 듣던 그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할인아, 당장 집으로 와. 이게 무슨 짓이니? 제가 왜 그래야 하죠? 뭐, 지금 말대꾸 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어머님. 아니, 이제는 어머님이 아니네요. 할인아, 우리 돈 당장 돌려놔. 어머님 돈이요? 처음부터 제 돈이었는데요. 박영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할인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우진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윤서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할인이 모든 걸 알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할인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어요. 다음 날 아침 박영란과 우진은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신탁계약이 명확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은행을 나온 박영란이 말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가자. 당장 변호사를 만났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신탁 계약서를 보니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강아린 씨가 언제든 회수할 수 있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고객님은 관리인 역할만 하신 겁니다. 박영란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변호사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봤지만 도와줄 방법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영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해. 어떻게요? 회사, 그 여자 회사가 어디였지? 중소기업 회계팀이라고 했는데요. 거짓말이었을 거야. 다시 생각해봐. 우진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할인이 결혼 전에 한 말들, 행동들을 떠올렸어요. 그러고 보니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엄마, 할인이가 혹시 부자였던 거 아닐까요? 뭐? 그날 밤 우진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강할인을 쳐봤어요.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한테크그룹 강 회장, 무남동녀 강할인 부회장. 우진은 기사를 클릭했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분명 자기 아내였어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박영란이 달려왔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대한테크? 매출 1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었어요. 우리가 재벌한테 그렇게 한 거야? 우진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박영란은 결심했습니다. 대한테크 본사로 가자. 직접 만나야 해. 엄마, 그게 좋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들은 대한테크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우뚝 솟은 50층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가 막았습니다. 예약 있으십니까? 우리는 강할인 부회장 가족입니다. 가족이시라고요? 경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명단에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박영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이라니까요. 당장 할인이 불러요. 다른 경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우진이 박영란을 말렸습니다. 엄마, 이러지 마세요. 창피해요. 창피? 지금 그게 중요해? 박영란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결국 보안팀장이 나왔어요. 손님, 진정하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할인은 우리 며느리예요. 저희가 가족이에요.
그 여자가 우리 돈을 가져갔어요. 보안팀장은 무전으로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답이 왔어요. 부회장님께서 면담을 거부하셨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거부? 우리가 가족인데?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아니시라고 합니다. 박영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직 이혼도 안 했어요. 그래도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나가주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진이 박영란을 끌었어요. 엄마 가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하지만 박영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강아린, 나와. 당장 나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보안팀장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경찰 요청합니다. 박영란은 리셉션 데스크로 달려갔습니다. 거기 놓인 화분을 집어던졌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진이 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박영란은 계속 난동을 부렸어요. 우리 돈 돌려내. 3년 동안 우리가 키워준 은혜를 모르냐? 배은망덕한 년. 그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할인이 내려왔어요. 차분한 표정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박영란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할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박영란이 할인을 보더니 달려들었어요. 이 여자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게 너지? 보안 요원들이 박영란을 제지했습니다. 우진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할인은 박영란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상견례 때 기억나세요? 그때 어머님은 제가 지방격에 안 맞는다고 하셨어요. 결혼 준비 때는 제 의견을 단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죠.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30명 음식을 혼자 준비하게 하셨고 제사 때는 친척들 앞에서 뺨을 때리셨어요. 그리고 소주를 제 머리에 부으셨죠. 박영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우진이 끼어들었습니다. 할인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오해요? 윤서 씨 뱃속에 있는 아기는 오해예요?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영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당신 휴대폰 봤어요. 노트북도요. 2개월 전부터 이혼 준비하고 제 이름 지우려던 서류도 다 봤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호했어요.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더니 박영란과 우진에게 다가갔어요. 기물 파손과 업무 방해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박영란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예요. 저 여자가 우리 돈을 훔쳐갔어요. 할인이 경찰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신탁 계약서입니다. 처음부터 제 재산이었고 이분들은 관리인 역할만 하신 겁니다. 경찰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민사 문제네요. 여기서 해결할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분들이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할인이 보안팀장을 가리켰어요. CCTV 영상이 증거로 있었습니다. 결국 박영란과 우진은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로비에 모인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그 영상은 곧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최 비서가 다가왔어요.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온라인은 이 사건으로 들끓었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할인 편이었습니다. 시댁의 행동이 너무 심했거든요. 경찰서에서 나온 박영란과 우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 법원명도 명령서가 붙어 있었어요. 이것까지, 집까지 빼앗아 가는 거야? 우진이 울먹였습니다.
박영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주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갈 곳도 없었고 돈도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리는 법무팀과 함께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 선 우진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했거든요. 재판장이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외도 증거, 임신 사실, 재산 탈취 음모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피고의 잘못이 명백합니다. 원고 승소, 위자료 50억 원을 지급하라. 우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50억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 한 푼도 없어요. 그건 피고의 사정입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우진은 50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어요. 법정 밖에서 하리는 우진을 마주쳤습니다. 하리나. 아니, 하린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우진 씨가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저는 제 것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3년을 함께 산 건데. 3년? 그 3년이 제게는 지옥이었어요. 매일 무시당하고 학대받고 하인 취급받았죠. 그러면서 당신은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었어요. 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후회돼요. 진심이에요. 후회는 너무 늦었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하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후 박영란과 우진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고 우진은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범죄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윤서도 우진을 떠났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연락을 끊었어요. 박영란은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다 퍼진 후였거든요. 어느 날 최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박영란 씨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리는 담담하게 들었어요. 그분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우진 씨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고 있답니다.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당연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었습니다. 한편 하린의 삶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대한테크 부회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어요.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임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3년간 현장을 떠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리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신선한 아이디어로 회사를 혁신했어요. 회의 중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회장님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팀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회의 후 아버지 강 회장이 하린을 불렀습니다. 딸, 잘하고 있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기다려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힘들었지?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어요. 강 회장이 딸을 안아줬습니다. 자랑스럽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라. 네, 아빠. 그날 저녁 하리는 대학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3년 만의 만남이었어요. 하리나, 완전 달라졌다. 눈빛부터 다르네. 친구가 말했습니다. 하리는 웃었어요. 이제야 진짜 나를 찾은 것 같아. 결혼 생활 힘들었다며? 소문 들었어. 힘들었지. 하지만 덕분에 더 강해진 것 같아. 친구들은 하린의 이야기를 들으며 응원했습니다. 잘했어. 그런 사람들 응징해야지. 응징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야. 식사 후 하린은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린 씨. 접니다. 엄마가
많이 아파요. 병원비가 없어서. 우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리는 잠시 망설였어요.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제발이요. 한 번만. 우진 씨, 3년 전에 제가 아팠을 때 기억나세요? 어머님이 병원 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때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하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하린의 하루는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한강변 펜트하우스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커피 머신으로 직접 원두를 갈아 커피를 내렸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마셔보지 못했던 여유였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계획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고급 정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입을 수 없었던 옷들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선택했어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이네.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기사님이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부회장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하리는 오늘 발표 자료를 점검했습니다. 신규 사업 제안이었어요.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대한테크 본사에 도착했어요. 로비를 지나갈 때 직원들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회장님. 하리는 일일이 답례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임원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린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훌륭합니다, 부회장님. 승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임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직원이 다가왔어요. 부회장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강해지셨어요? 소문 들었거든요.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하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라 원래의 저를 찾은 거예요. 남에게 맞추느라 잃어버렸던 모습을요. 여직원은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힘내야겠어요. 부회장님처럼요. 하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오후에는 아버지와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회장실이었어요. 요즘 어떠냐? 좋아요, 아빠. 정말 즐거워요. 다행이다. 그때 내가 더 말렸어야 했나 후회했었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고 덕분에 더 성장했어요. 강 회장은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에 올래?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시더라. 그럴게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발코니로 나가 야경을 감상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불빛 중 상당수가 대한테크 건물들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하리나, 다음 주 모임 올 거지? 다들 너 얘기 듣고 싶어 해. 하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당연하지. 꼭 갈게. 3년 전에는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만났었어요.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경영 서적이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즐거웠어요. 다음 날 아침, 하리는 특별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CEO 포럼 강연이었어요. 강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할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이크를 잡고 할인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테크 강할인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할인은 3년간의 결혼 생활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상견례 때의 모욕, 결혼 후의 통제, 명절과 제사의 고통까지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자신을 잃어가는 거였어요. 매일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다 보니 진짜 제가 누군지 잊어버렸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만약을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결국 제 것을 되찾았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자신을 잃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할인에게 다가왔어요. 저도 용기를 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겼어요. 할인은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오후에는 자선단체를 방문했어요.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할인은 1억 원을 기부했어요.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큰 힘이 됩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고 싶어요. 시설을 둘러보며 여성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습니다. 다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애쓰고 있었거든요. 저녁에는 친한 언니를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였어요. 할인아,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응, 진짜 행복해. 그때 그 선택 잘한 것 같아. 힘들었지만 이겨낸 거니까. 맞아. 후회 없어.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도 하고 미래 계획도 나눴어요. 할인아, 새로운 사랑 계획은 없어? 아직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 사랑은 나중에 생각할게. 그것도 좋은 선택이야. 밤늦게 집에 돌아온 할인은 다시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야경을 바라봤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봤습니다. 3년 전 상견례 날 사진이었어요. 그때의 자신은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금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많이 변했네. 할인은 사진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요. 멀리서 불꽃놀이가 터졌습니다. 한강 축제였어요. 형형색색의 불꽃이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할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감상했어요. 이제야 나도 숨 좀 쉬겠네요, 시어머니. 그 말을 바람에 실어보냈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나고 할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되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할인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